에버튼전 완전히 달라진 손흥민의 뜻밖의 두 가지 모습은 영국 현지를 열광케 하기에 충분했다.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비록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손흥민은 매우 긍정적인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에서 에버튼을 2대0으로 제압했고 이로써 토트넘은 7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3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용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았습니다. 최근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2대0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리그에서는 아직 공격 전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는데 그 의문은 여전했습니다. 에버튼과 경기를 시작하기 전 영국 현지는 손흥민의 발끝에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멀티골을 장렬하며 팀 승리를 이끈 손흥민은 리그에서 3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기 위해 초반부터 고군분투했습니다. 에버튼이 극단적인 수비의 역습을 활용했기에 틈이 촘촘했습니다. 토트넘은 많은 숫자가 에버튼 진영에 올라가 골망을 공략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7분 과감한 드리블로 파울을 얻었고 직접 프리킥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측면 공격에서 프랑크푸르트전처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페리시치와의 동선 문제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페리시치는 세세뇽처럼 직선적인 움직임보다 스리톱에 가까운 위치에서 볼을 받고 뿌렸습니다. 페리시치가 케인 히샬리송과 전방에 포진하면서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라인 끝에서 크로스를 올린 이유였습니다. 토트넘에서 전담 키커를 할 정도로 날카로운 킥을 자랑하지만 손흥민의 장점은 측면 끝보다 하프스페이스 혹은 상대의 빈 공간을 침투할 때 위협적입니다. 게다가 전반전 중반에는 페리시치가 많이 올라가면서 윙백 자리를 메우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윙백으로 내려와 볼을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페리시치와 동선도 자주 겹치면서 공격 템포가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전 손흥민은 프리킥을 제외하면 슈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엔 달라졌는데 히샬리송이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빠지면서 위치가 어느 정도 정돈됐습니다. 포메이션이 3-5-2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케인과 투톱으로 뛰자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전반보다 직선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에 손흥민이 박스 안과 하프스페이스 주변에 머무는 빈도가 높았고 슈팅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토트넘이 포메이션을 3-5-2로 바꾸고 나서 공격력이 확 달라진 분석 사진입니다. 찬스를 잡는 횟수가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토트넘의 경기력은 3-5-2냐 3-4-3의 문제가 아니라 페리시치의 유무입니다. 페리시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손흥민의 공격력을 희생시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페리시치로 인해 공격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덩달아 케인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고 팀 전체의 경기력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손흥민은 페리시치와 같이 뛴 10경기에서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케인 역시 페리시치가 나온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생산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페리시치는 케인이 옆으로 와서 공을 받으려는 상황에서도 냅다 크로스를 올려버리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페리시치가 나오면 토트넘은 정체성을 잃는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수준급의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아니나 유일하게 유럽 최고로 인정받은 것이 역습 세계 탑티어 팀이었습니다. 역습 최강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속공에 능하고 이 카운터 어택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팀인데 오늘은 에버튼이 수비지향적으로 플레이한 것을 감안해도 페리시치가 나올 때마다 토트넘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콘테는 경기 후 이러한 의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상대로 현지에서도 페리시치의 경기력 문제와 손흥민 희생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지만 콘테는 오늘 페리시치는 그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플레이했습니다. 그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더 괜찮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오늘 페리시치는 내가 아는 페리시치와 비슷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팬으로서 아찔한 인터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실시간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이전 경기들과 달라진 손흥민의 몇 가지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매겼는데 무려 페리시치와 왼쪽 측면에서 호흡을 맞춘 9경기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지난 페리시치와 호흡을 맞췄던 경기들에서 손흥민은 동선이 겹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컨디션 자체도 심하게 저하된 모습이었고 수차례 최악 수준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자신이 전성기의 몸 상태로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페리시치의 희생을 당하는 와중에도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팀의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첫 번째 크게 달라진 점은 볼키핑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유난히 볼간수가 불안하고 턴오버를 많이 당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에버튼전에서는 발군의 볼키핑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볼키핑을 하는 과정에서 터치가 깔끔하고 부드러워졌는데 이는 손흥민이 심적 부담감을 이겨내고 한 단계 진화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더볼 드리블이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온더볼에서 아주 좋은 드리블 능력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손흥민의 드리블 능력은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드리블 시도 자체가 크게 줄었고 드리블을 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드리블을 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에 손흥민이 계속되는 부진설로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프랑크푸르트전을 기점으로 오늘 에버튼전에서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었고 과감하게 드리블을 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에버튼전 100%의 드리블 성공률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을 연상케 하는 전성기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증표였습니다. 이에 영국 현지에서도 우리가 알던 손흥민이 돌아왔다며 환호했고 페리시치와 같이 뛴 경기에서 저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손흥민의 능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완전히 올라온 손흥민의 경기력, 이제 알맞은 전술만 따라주면 됩니다. 손흥민은 오늘 분명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손흥민은 침투를 해야 합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의 히트맵을 살펴보면 손흥민은 왼쪽 사이드에서만 주로 움직였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야 할 손흥민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진 뒤에야 간신히 문전에서 움직임을 선보였을 정도입니다. 부디 콘테 감독이 완전히 물이 오른 손흥민의 현재 경기력을 감안해서라도 다음 경기에서는 주포 손흥민을 활용하는 전술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